자, 이번 시간에는 치공구의 분류 중에 하나인 클램프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클램프 진행하기 직전에 치공구에 관련된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공구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고정하는 공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 얘기해 보자면 시간 대비 높은 퀄리티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제작하는 공구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치공구에 관련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 안에 이렇게 공작물의 형상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으로 드러나는 도면이 좀 많을 겁니다. 우리 도면에서는 가상선, 이점세선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생긴 공작물이 안착이 될 거다, 잡아줘야 된다라고 가상으로 표현하게 된 것들이고요. 상황에 따라 일점세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실선으로 실제 장착된 부분이 표현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치공구보다 아무래도 동력 전달 장치나 동력 변환 장치 분류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치공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투상이에요. 자, 단점이라고 치게 되면 투상이 어렵다라는 것들, 대신에 장점이라고 치게 되면 모델링이랑 도면 표현이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공작물을 제대로 클램핑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작물에 맞춰서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치공구는 하나 몇 가지 그릴 줄 안다라고 해서 뭐 다른 게 다 파생이 되는 식으로 이어서 응용판으로 그려준다, 막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 제각각 다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면들이 조금 많을 거고요. 동력 전달 장치나 동력 변환 장치는 하는 일이 별거 없죠. 동력을 전달해 주거나 동력을 변환해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정적입니다. 한마디로 몇 가지 타입별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셨으면 나머지들은 응용판으로 어떻게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 대신에 동력 변환 장치나 동력 전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단점 중에 하나가 규격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뭐 장점은 몇 가지만 그리실 줄 알면 응용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장점이기도 하고. 그럼 결국에는 뭐 투상이 제일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동력 전달 장치도 투상이 안 되면 여러분들 못 그리실 거 뻔하니까. 그래서 투상 연습 좀 해주시고, 각각 뭐 작품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좀 기피하고 어떤 걸 좀 더 연습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다음은 이제 클램프의 구조적인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뭐 치공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엔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이 클램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조립된 상태를 봐주시게 되면 6번에 5번이 끼워지고 또 6번과 1번이 끼워지는 등의 결합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걸 작업자가 이 레버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핀이 박혀 있고요. 핀이 박혀 있기 때문에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까딱까딱 움직이게 되면 이 캠이라고 하는 5번 부품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 이 5번은 2번을 좀 누르고 있는 거죠. 또 2번 부품의 조라고 하는 부품 잠시 봐주시게 되면 1번의 핀으로 힌지 역할을 하게 되는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2번의 자유도는 1번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5번이 누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또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 1번에 해당되는 이 구멍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잡혀 있는 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이 이 2번을 위쪽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2번은 아래로 떨어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대신에 작업자가 이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 캠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스프링의 힘을 받아 2번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한마디로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제 공작물의 구멍을 뚫기 위한 클램프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 클램프까지 오는 데에 대한 이거는 추가 설명이긴 하지만, 클램프까지 오기에 대한 공정 생각해 보면 대충 3차 공정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1차적으로 뭐 선반으로 이렇게 생긴 32파이짜리 선반으로 봉 깎아내고,
그 다음 밀링에 물려서 이렇게 홈 파내고 이게 2차 공정, 3차 공정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생긴 공작물이 앞에서 한 수백 개가 밀려 있겠죠. 그럼 작업자는 레버를 들어서 앞에서 밀려 있는 작업, 구멍이 뚫리지 않는 공작물을 갖다가 밀착시킨 다음에 이거를 다시 찍어 누르면서 4번 부품이 여기를 누를 수 있도록 꼭 고정을 시킨 다음에 고정이 되면 위에서 드릴날이 이 3번의 부품을 통해서 쭉 타고 내려오는, 그러면서 구멍이 뚫리면 다시 레버를 올린 다음에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는 공작물로 갈아 끼우고 다시 레버를 내려서 고정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D 제작도, 3D 입체도는 1번, 2번, 3번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치공구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규격품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3번은 우리가 고정부시라고 하는 규격품이기 때문에 규격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기도 할 건데, 요거는 한번 설명 들어봐 주시고요. 이 부시라고 하는 분류와 뭐 카운터 오버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치공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단계로 2D 도면 양식 작성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2D 도면 양식 작성은 우리가 앞서 동력 전달 장치에서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작성 그 방법 있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이행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 클램프를 위한 2D 도면 양식의 특징들, 이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부품란 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부품란 표제란 봐주시게 되면 작품명은 클램프 1, 클램프라고 붙어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도면에 실려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 와중에 1번, 2번, 3번이죠. 그래서 부품란에 해당되는 부분 봐주시게 되면 품번에 1, 2, 3번. 각각 이름은 1번의 몸체, 표시 한번 해볼까요? 1번의 몸체는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몸체고요. 자, 정면도가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좌측을 정면도로 사용하는 게 조금 편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정보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봐주시게 되면 재질은 우리 SM45C로 부여를 했습니다. 똑같은 몸체이긴 한데, 치공구에서의 몸체는 우리가 SM45C로 부여하는 걸로 가공에 관련된 재질이죠. 자, 이제 수량 봐주시게 되면 정면도 측에서 저 실루엣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이외로 발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의 조는 이와 같은 형상이래요. 자, 일단 정면도 측에서만 제가 실루엣 표현해 드릴 거고요. 수량이랑 재질 같은 것도 판단이 되고, 실제로 이제 모델링 할 때 그때 이제 상세하게 또 한 번 더 표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해 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상은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름은 조라고 하면 됩니다. 조라고 하게 되면 번역했을 때 턱이란 뜻이죠. 어떤 공작물을 물기 위한 부분에 대한 턱이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재질은 마찬가지로 몸체와 마찬가지로 SM45C. 아무래도 저기는 그렇게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수량은 하나, 보는 게 하나죠. 자, 마지막 3번. 3번은 우리가 고정부시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자, 고정부시의 역할은 아무래도 축방향, 반경 방향에 해당되는 외경과 내경에 끼워지는 무언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고정부시는 우리가 규격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규격집을 열람하는 부분 한번 잘 체크해 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이름은 고정부시. 이거는 재질 설명을 일단 한번 보셨겠지만, 부시는 우리가 C510B를 활용하겠다라는 거. 개수는 마찬가지로 1개. 자, 이렇게 봐주시면 이제 표제란 부품란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봐주시면 품번과 표면과 칠기 보도록 하죠. 품번은 1번, 2번, 3번이니까 1, 2, 3 그대로 실어주시고, 전체 X, 1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 밖에 X죠.
우리가 재질을 이제 괄호 밖에는 재질에 따라 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절삭 가공에 관련된 재질은 우리가 전체 괄호 밖에 X를 실어주면 된다라고 했던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 면을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었죠. 뭐 2차 가공에 의해 탄생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괄호 안에 W랑 Y를 집어넣어 놨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작성 요령 설명드렸을 때 문제되면 봐주시고 한 개수 이상 찾아주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바라볼 건 어디를 볼 거냐면 W가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W가 들어가는 것 봐주시게 되면 저는 이쪽에다가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구멍에 내경. 자, 일반 드릴 구멍으로 이제 기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지금 여기 스프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파란색으로 표현된. 참고로 어떤 도면에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스프링이 끼워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거 끼워 맞춤 공차 같은 거 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드릴 구멍으로 뚫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W면이 등장하는 것들. 자, 그 다음 Y면 등장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구멍이 핀 구멍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했었을 때 핀 구멍에 관련된 내면은 Y면이다라고 표면 거치기 설명할 때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인 내용. 그때 언급했던 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모델링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번에 Y면을 부여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다가 그리고 또 여기다가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빨간색 두 부분의 공통점은 공작물이 닿는 면이죠. 뭐 물론 이 다음 공정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막 할 거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마지막 공정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공작물에는 흠집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Y면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면이 고우니까 공작물에 흠집이 날 일이 없겠죠. 그러는 입장에서 Y면을 이 두 면에다가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WY면은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고요. 자, 품번 2번의 조도 마찬가지로 절삭 가공품에 해당되는 SM45C 부여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해 가시죠? 핀구멍이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핀구멍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 5번의 캠이라는 부분과 2번의 윗면과 맞닿아서 이만큼만 마찰이 계속 일어나죠. 결국엔 이 조그만 부분 때문에 이 전체를 Y를 부여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3번. 3번은 Y만 딸랑 하나 실어놓고 괄호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자, 요거는 좀 간단할 겁니다. 3번 자체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 도면에다가 입력을 안 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정부시라고 하는 부품에 대한 전체적인 표면 거칠기는 전부 Y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3번 전체 전부 다 그냥 Y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품번과 표면 거칠기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 주서. 주서가 어찌 보면 지난번보다 훨씬 간편해졌죠. 자, 우리가 주서 작성할 때 꼭 사용할 것들만 활용해달라고 이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려서 나온 것들이 이 정도 내용들입니다. 일단 일반 공차의 가공부 이거 실어놨는데 우선은 가공품에 관련된 재질만 등장하기도 했고 실제로 가공들로만 활용해서 만들어 놓는 부품들만 실려있기 때문에 가공부를만 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오히려 주조부를 갖다가 아래쪽이죠. 주조부 이런 것들을 갖다 실어두게 되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 주조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질에서 GC200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나 실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따기 C1.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 곱하기 45도를 입력하면서 그 규격집에 실려있는 그대로 진행을 해봤었는데 자, C1이나 1 곱하기 45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대문자 C가 챔퍼의 C예요. 못따기. 그래서 이 이야기나 1 곱하기 45도나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규격집에 실려있는 것도 하나의 예시로 실려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기 좋게 변경하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C1로 변경을 해봤고요. 필레민 라운드는 지금 여러분들 문제도면 봐주시게 되면 라운드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3 정도 크기로? 없죠?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실어주게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될 거고요. 3번의 일반 못하기 C 0.2 여기도 마찬가지로 0.2 곱하기 45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어차피 가공이 무조건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버제거용 거스름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제거용으로 실어주시면 되고 4번의 파커라이징 우리가 녹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면 처리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비철 금속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3번 인청동 봉이네요. 비철 금속인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품번에 1, 2번에 해당되는 부분만 갖다 실어 썼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표면 거칠기. 이번에는 주조기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조기호를 생략하고 WXY 순대로 가장 2부터 거칠고 고와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소에 관련된 설명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모델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다음 단계는 3D 도면 양식 만드는 단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 있으니까 잘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봐 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단계 모델링의 부분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